그러면 우리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우리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관점을 비교하며 읽는 게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얘랑 관점은 같은데 형식이 달라지는 거를 볼 거야.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면, 그리고 형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글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 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글의 관점이라. 자, 관점의 관은 볼관자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에서 그리고 어떠한 그런 뭐 얘를 좋게 보고 있냐 나쁘게 보고 있냐 잘 될 거라고 보냐 망할 거라고 보냐 이런 게 관점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자,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서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또는 뭐 입장 이런 거 전부 다 관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가로 네모 안에 태도. 그래서 화제에 관해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처지 또는 입장 이런 게 관점인데 대상을 좋게 바라보면 긍정적 관점이고 나쁘게 바라보면 부정적 관점이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얘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라고 하면 중립적 관점이 되겠지.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글의 분위기나 주제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상을 대하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면서 비교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먼저 글의 제목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먼저 네모의 제목. 자, 글의 제목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두 번째, 보통 글의 앞부분에서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나 표현, 이런 것 안에서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바로 나오거든. 왜냐면 계속 보시면 대개 한 편의 글에서 글쓴이의 관점은 한결같이 유지되는데 우리 이건 걸 뭐라 그래? 글의 통일성이라고 하죠. 자, 하나의 주제, 하나의 관점으로 유지됩니다. 이거 통일성. 자, 글은 통일성을 갖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면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또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정리하면서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글 전체, 문단별로 중심 내용 찾았으면 당연히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겠지. 이 안에서도 관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글은 관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관점이겠다 짐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니?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제목, 글의 제목 안에서 관점을 볼 거고요. 또 글의 앞부분에서 관점을 파악해 볼 거고요. 또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정리하면서 읽을 거고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볼 겁니다. 우리 앞으로 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제목 그리고 앞부분에서 문단마다 중심 내용 찾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관점을 찾았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형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형식에 따라 관점을 드러내는 방식엔 어떻게 다를까? 우리 지금 볼 지문은 주장하는 글인데 뒤에 학습 활동에 광고하는 글하고 광고문하고 같이 비교해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나 광고문이나 공통은 둘 다 설득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차이는 표현이 달라. 표현이 달라. 주장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야.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명확하게 나눠지고요. 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근데 광고문, 얘는 인쇄 광고거든? 인쇄 광고다 보니까 시각적인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 보여주고 짧은 문구. 근데 이 문구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관점을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딱 보자마자 어떤 관점인지 알 수 있게 딱 보여줄 거야. 그래서 얘는 이미지와 문구를 쓸 거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왜 동일한 화제인데 관점이 다른 거, 그리고 동일한 화제인데 형식이 다른 거, 이런 글들을 왜 비교하면서 읽을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대상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지?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을 모두 알아야 대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관점을 세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 동일한 화제를 다른 여러 글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일단 사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대상에 대해서 지식,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다 알 수 있죠. 또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화제를 좋은 점은 있고 나쁜 점은 이거야 라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도 있고, 화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 혹은 관점을, 메모의 관점 명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관점을 세울 때도 역시 여러 관점의 글을 읽어야 잘 나의 관점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바로 글로 갈 건데, 우리 아까 글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제목에서 관점 찾기, 글의 앞부분에서 관점 찾기, 문단마다 중심 문장 찾기, 그리고 글 전체를 요약하기, 그래서 관점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라고 했어. 자, 그럼 제목 먼저 보세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 법제화 무슨 뜻?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칠 권리를 법으로 정해 놓는 거 시급해. 너무 급해. 지금 당장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이게 뭐야? 대상이고요. 그래서 다루는 대상.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시급해 라고 했어. 그럼 빨리 해야 돼. 그럼 이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당연히 좋게 생각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긍정적 관점입니다. 저기 제목에서 관점을 찾았고요. 또 앞부분에서도 관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 자, 바로 처음 부분 볼까? 자,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 이게 이칠 권리야.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자, 이칠 권리.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그럼 볼까? 자, 개인이, 여기가 정확하게 정의가 나오네.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다? 이칠 권리다. 자, 법제화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럼 이어질 내용은 뭐예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거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 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법제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어떤 관점? 긍정적 관점. 자, 그럼 우리 가달락에서는 처음이니까, 서론이니까, 자, 자신의 주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다. 그럼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 포인트 1번
이칠 권리란 뭐다? 우리 아까 밑줄 했죠?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우리 처음 부분에서 관점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이칠 권리의 법제화, 시급해. 자, 급하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렇게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긍정적 관점. 자, 이제 바로 본론. 자, 본론으로 가면, 자,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나오게 되겠지. 자,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밑줄 해볼까? 이게 첫 번째 근거.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공간에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허위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느 학교를 났다. 이런 게 다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허위 사실이 더해져. 그래서 요즘 막 연예인들 막 학폭 논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뭐 사실이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얘가 그 학교 나온 건 맞아. 여기에 허위 사실이 더해져서 얘가 막 누구 때렸다더라 막 이런 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막 펼쳐나갈 수도 있죠. 혹은 악의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서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 우리 이거 마녀사냥이라고도 하잖아. 얘가 그런 행동했대. 그래서 걔에 대해서 신상을 막 털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악플을 보내기도 하고 막 직접적으로 막 위해를 가하겠다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자, 두 번째 근거도 밑줄해 볼까?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준다라는 거. 우리 SNS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있잖아. 뭐 내 이름을 공개할 건지, 아니면은 나를 알만한 애한테 나를 알려줄 건지, 아니면 내 사는 지역이나 뭐 출신 학교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SNS 선택해 본 적 있죠? 있니 없니? 있잖아. 근데 있는데 이거를 아예 법으로 정해놓자는 얘기야. 자, 계속 볼까요? 이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자, 우리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기본권이라고 부르지? 이건 우리의 기본권이야.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얘네들도 기본적인 권리지만 이거 우리 자기 결정권도 이거 기본권이야.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행사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내가 삭제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삭제해달라 라고 요청하면 법으로 보장해준다. 삭제해줘야 된다. 라는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죠. 그런 적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SNS에 어떤 사진을 올렸어. 그게 되게 옛날이야. 어릴 때.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 모르는 사람인데 내 사진을 퍼간 거야. 무단으로.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내 사진 밑에다가 허가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 사진을 허갈 수 있는 거 아니? 모르죠? 알아? 요즘도 그런 기능이 있니? 나 그래서 그 뒤로 SNS를 안 하거든? 다 저거 비공개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친구 공개로 다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전체 공개 해놨었는데 전체 공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지. 왜? 나도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나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난 다 이제 다 비공개야. 그리고 SNS 잘 안 해. 그러니까 하는 SNS가 없어. 자, 그럼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밑줄. 지금 법이 있긴 있는데 이것만으로 안 돼.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이거 증명이 쉽겠니? 당연히 어렵겠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있지만 얘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거 세 가지의 밑줄을 했었는데요. 빈칸을 채워볼까? 자,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근거.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고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뭐다? 내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본론에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고 요약 정리하고 있고 자, 주장이 나오죠?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기가 뭐예요? 주장을 한 번 더 강조. 주장. 자, 주장은 뭐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럼 우리 일단 긍정적 관점의 글을 먼저 봤습니다. 여기 7번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걸로 가봅시다. 자, 우리 제목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자, 이번에 제목은 이칠 권리 법제화. 역시 동일한 화제예요. 화제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대상,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하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대. 자,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나쁘죠. 부정적이죠. 부정적 관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그치. 법을 아예 만들어 놓자. 자, 그럼 볼까?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 실제 사례를 두면서 자,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칠 권리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바로 이 판결 때문에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가졌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칠 권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나 전환하죠? 뭐라고 전환할 거야?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뭐예요? 이칠 권리를 법제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문제라고 얘기하네. 역시 부정적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럼 아래 학습 핵심 포인트 볼까? 많은 국가에서 이칠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 관점 제목에서 신중해야 라고 했고 처음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관점이다? 부정적 관점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근거를 들어주겠지? 먼저, 자, 우리 먼저라고 하면 첫째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 자,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알 권리가 중요하죠. 알 권리의 중요성. 예를 들어,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이칠 권리를 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해 그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삭제된다면, 자, 그럼 이칠 권리를 악용한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워 그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정치인은 공인이니까 공적인 부분은 이렇게 삭제되면 안 되겠지. 둘째, 자, 이 밑줄에 볼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자,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가결 무슨 뜻? 저 아래 나오죠? 꼭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시 또 쉬운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줄 거야.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 소통망에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민호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겁니다. 자, 근데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정수는 이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이게 이칠 권리지. 이럴 경우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 세 번째도 밑줄,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같은 정보에 관해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고 해당 정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사람은 해당 정보를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아 이칠 권리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자, 역시 또 예를 들고 있어요. 누군가와 식사를 하였다는 정보는 공적 정보일까, 사적 정보일까? 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예로 들어주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듯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질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해볼까요? 근거 세 가지가 나왔지? 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고 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줬고요. 자,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여기까지 요약했고, 그러므로 이칠 권리를 성급하게 법제화하려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건 맞는데 꼭 법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하자?
잊힐 권리의 법제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죠. 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자, 소단원 마무리. 자, 둘 다 주장하는 글입니다. 같은 대상,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가는 시급해, 바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자, 특징 보시면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잊힐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필요성. 나는요, 역시 주장하는 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 부정적 관점이죠. 자, 역시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들어서 예로 들어서 잊힐 권리를 법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해 줬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는 잊힐 권리를 법제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관점 정리해 볼까? 시급해 무슨 관점? 긍정적 관점. 신중해야 무슨 관점? 부정적 관점. 자, 긍정적 관점은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다. 잊힐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현행법만으로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자, 부정적 관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 근거는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또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학습활동. 자,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다룬 화제는 뭐예요?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와 나를 주장과 근거로 나눠보면 가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근거는 우리 앞에 다 나왔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다. 잊힐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나는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 부정적 관점이었죠? 자, 바로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자, 법제화했을 때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 가는 긍정적 관점. 잊힐 권리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잊힐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나는 부정적 관점. 잊힐 권리 법제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들. 자, 그럼 우리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을 다 봤으니까 우리 스스로 법제화에 대해서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지? 나의 관점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 관점을 한번 정해보자. 자, 가와 나 가운데 가가 더 타당하다. 왜냐면 하고 나오고 있고 나가 더 타당하다. 왜냐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왔던 근거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2번 얘도 별표. 다음 광고문을 보고 가와 형식 면에서 자, 이번에는 관점이 아니라 형식을 비교해 볼 건데 가도 긍정적 관점, 여기 나오는 광고문도 긍정적 관점인데요.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죠. 자, 먼저 나를 지워주세요. 자, 호소하는 듯한 제목입니다. 호소하는 듯한 제목을 어떻게 크게 큰 글씨로 자, 호소하는 듯한 제목을 큰 글씨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나를 지워주세요. 뭘 지우란 얘기지?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고 자, 인터넷상에 퍼진 자신의 사진을 지우고 싶은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지우고 싶은 나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자신의 영상을 지우고 싶은 민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 자, 어때? 짧은 문구로 자, 사례를 제시합니다. 짧은 문구로 자, 지우고 싶은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자, 짧은 문구로 사례들을 제시해줬고요. 아래 가면 이미지 어때? 뭐 사귀었던 거 지우고 싶은가 봐. 지우개로 막 쓱싹싹 지우고 있는 모습. 자, 검색하면 나오는 걸 지우고 싶고 영상도 지우고 싶어요. 자, 시각 이미지죠. 그림을 활용해서 자, 인상적인 그림을 활용해서 자, 지우고 싶은 모습, 지우는 행위, 저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잊힐 권리, 잊혀서는 안 될 권리, 이제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자, 해서 주제가 압축적으로 정리됩니다. 주제를. 자, 보니까 어때요? 우리 여기서는 호소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인상적인 문구나 그림, 그리고 짧은 문구들. 자, 이렇게 압축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앞에 가는 어땠어? 주장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광고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자, 우리 가랑 주제는 같습니다. 근데 특성이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요거가 별표야. 자, 가는, 자, 서론, 본론, 결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고 바로 답을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 나오는 건 광고문이죠. 짧은 문구와 그림, 사람들에게 호소한 듯한 문구가 큰 글씨로 제시돼서 관심을 끌어줬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했다. 자, 그러면 자, 가와 광고문의 형식적 특성이 각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냐? 자, 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며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서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하게 느껴진다. 타당하게. 또한 광고문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라는 문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듯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상 깊게 전달한다. 자, 그래서 이건 것까지 보고 나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글이란 동일한 화제를 다루어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면, 자, 이렇게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여 읽으면 화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화제에 관해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까지 우리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 소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게요.